잘 녹음됐나? 대상여기 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금 흐름표 작성 실무 세 번째, 계정 과목별 작성 방법 중에 심화편, 어려운 거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좀 간단한 거, 여러 가지 계정들을 좀 살펴봤는데, 예, 사실 뭐 쉬운 것들은 좀 잘 하시겠죠? 작년하고 똑같이 막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구분은 저번 시간에 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계정, 재무활동에 대한 계정과 그 외에는 영업활동인데, 재무활동, 투자활동은 유익과 유출을 각각 표시를 하지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떤 진감 부분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저번 시간 보신 분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꽃은 유형자산 부분이죠. 사실 일반적인 제조업,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외화환산 있을 거고, 뭐 조금 어려운 분, 외화환산 있을 거고, 뭐 유형자산 있을 거고, 그 정도 두 개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세 가지. 가장 어려운 거는 유형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 시간, 취득 및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기계장치 취득 1000이 있었고요. 좀이네. 1000입니다. 정기말에 건설 중인 자산이 모두 기계장치로 대체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신규 취득이 200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0이 있었다. 감가상각비는 요 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 0에서 마이너스 100이 됐는데 당연히 감가상각 때문이죠. 비용 등의 가산에 넣어주면 인정은 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부분인데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 2000을 기계장치로 대체했다. 비연금 거래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자산 취득이 200 있었으니까 투자활동 유출에 200. 기계장치도 신규 취득이 있었죠? 1000. 넣어주면 금액이 빵 떠지고 현금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만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100이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일 겁니다. 감가상각비, 비용 등의 가산 10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취득이 아까 1000이 있었죠? 10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의 유출로 2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큼 현금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취득과 투자, 건설이전 대체. 사실 요게 중요합니다. 고정자산 대장을 보면 이게 건설 중인 자산에서 왔는지, 신규로 그냥 취득한 건지 모르죠? 그거를 잘 원장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 2000이 넘어가면 건설 중인 자산까지 다 계산하고 2000 해서 딱 넘기면 되는데, 마지막 잔금 시점에 1500까지 계산이 되고 500을 잔금으로 하면서 검가해서 1500 대체 그다음에 그냥 기계장치 500 추가하는 경우 이걸 또 어떻게 표시할지 애매하죠. 그다음에 뭐 제가 있기로는 그 셉에서는 모든 자산이 다 검가를 타고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이 비용금 거래를 표시할 거냐 라는 이슈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취득과 대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가끔씩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기계장치 취득했는데 기말 현재 미지급이다. 기말 현재 이 취득 금액이 미지급되어 있을 때 아까 보시면 취득으로 1000원이 나간 것처럼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지급으로 안 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금과 비연금 거래를 띄워서 0이게끔 표시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작년도의 중점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굉장히 어렵죠. 미지급 중에서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한 건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큰 금액 뭔가 취득 중에서 큰 금액이 미지급되어 있는 경우 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인데요.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처분이 좀 어렵죠. 취득은 그래도 투자 활동이 유출로도 뭐 그냥 취득 금액을 넣으면 되니까 이런 과정을 해봅니다. 정기말에 1000에 600 마이너스 300 있었는데 단기 상각이 100이 되고 요 자산이 처분가액 1000원에 팔렸다. 그래서 처분
이익은 400이다. 이렇게 되죠. 처분 시에 장부가액은 총 700이었는데 단기에 100 더했으니까 장부가액은 600. 1000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은 400이 된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 전기는 1000 마이너스 300이고 단기에는 다 매각됐으니까 빵일 겁니다. 네. 일단 단기 삼각 부분은 비용 등의 가산 이 자리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처분이익을 수익 차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의 유입으로 1000이 들어왔죠. 그러면 검증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장부가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400 마이너스 400이 떠서 결국 금액은 합은 0이니까 상관은 없죠.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처분이익 400에 감가상각 100이었으니까 플러스 300이었을 거고 감가상각이 100을 플러스하고 처분이익 400을 마이너스하고 투자활동으로 기계장치 처분 1000 유입됐다고 하면 현금증감은 1000이 될 것입니다. 어렵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처분 손익을 반영을 하고 투자활동으로 유입되는 금액을 넣어라. 네. 그래서 뭐 감사를 나가면 감사인들이 유형상을 갖고 취득 맞고 안 맞는다 맨날 그러잖아요. 이 취득과 대체 맞고 맞추고 처분 맞고 맞추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표거리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1년차, 2년차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현금표를 그려야 되니까요. 현금표 못 그리면 문차지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계장치 처분 이익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요 수익 등의 차감은 비연금이기 때문에 차감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차감하는 거냐? 돈 들어오는 건데. 네. 이게 바로 수익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비연금에 대한 수익도 차감하지만, 다른 종류의 수익도 차감한다는 뜻. 그래서 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단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업활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유형자산 처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 단기순이익에서 빼서 투자활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차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 많이 모르는 부분인데 딱 이렇게 그냥 막 하던 대로 막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게 되는데 저도 어떻게 선배한테 들어가 알게 됐습니다. 퇴직급여, DB형, 충당금을 쌓아놓고 퇴직연금을 쌓아놓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이제 증감을 분석을 좀 해놨는데 말로 적으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대충이 있는데 기초에 1000이었는데 퇴직급여로 설정된 금액이 200, 단기에 지급한 금액이 300이어서 기말 잔액이 900인 경우, 그 다음에 퇴직연금인데 기초 1000에서 불입을 했고 지급을 해서 800이 된 경우, 여기는 퇴직급여. 퇴직급여 설정은 비용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넣어주고 검증이 0으로 뜨게 되는 금액들을 넣어줍니다. 대충, 퇴직연금 모두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금액을 툭 밀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퇴직급여는 현금 지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넣어준다. 보시면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100, 퇴직급여 200 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플러스 200 시켜주고 퇴직금의 지급 300, 퇴직연금 플러스 200 해서 현금 증가 해준다. DB형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가 우리 재무제표 판관비 매출원가에 계산된 퇴직급여 금액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럼 DB와 DC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 퇴직급여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우리 회계사들은. 근데 DC형은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금이 비용 등의 가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시로 뭐 500을 퇴직급여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200만 현금 현금 유출이 없는 요 설정 금액만 퇴직급여. 그래서 현금 표현상의 퇴직급여는 우리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조건 퇴직급여하고 일치하게 그리는 게 그게 급선무였죠.
그거는 이제 어떤 현금 흐름표의 실질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왁구 맞추기 급급한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 가능 질권에 대해서 조금 해봤고요. 매도 가능 질권이 기초에 선이 있었는데 평가가 200이 일어나서 기타 포괄로 200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취득은 300, 매각은 300. 그래서 1200이 됐다. 그래서 기초보유분은 평가가 된 거고, 그리고 계속 기말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 취득분 300을 모두 매각한 거다. 그래서 매각가는 500이었다. 아까 유형자산 취득, 매각, 처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타 포괄로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비연금 흐름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형자산 때 처분이익, 처분손이 우리가 300짜리를 500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200 있었겠죠? 수익 등의 차감에 200을 넣어준다. 그런데 그리고 매도가능 증권은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취득한 건 유출로 300. 그 다음에 매각가 500은 유입. 넣었더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글로 보시면 당기순이익 매각으로 인한 처분순이익이 200이었으니까 당기순이익 200일 겁니다. 처분이익 200을 차감을 해주고 매도가는 취득으로 인한 유출 300, 처분으로 인한 유입 500, 현금 증감은 200이 되는 것이죠. 자, 평가, 취득, 처분까지 세 가지를 현금물표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유형자산도 취득과 대체, 처분을 합치면 이렇게 한 쌍이 되겠죠? 지금까지 어려운 유형자산, 매도가능 증권, 대충 이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 세 가지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현금흐름표는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 IFRS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